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김도균 교수님 실험실에서 박사과 과정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김재윤입니다. 발표에 앞서 좋은 발표 자리 마련해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차세대 교모세포종 광역학 치료법으로서의 고분자 아미노 단일 벤젠 나노 응집체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내용으로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리절트 앤 디스커션, 그리고 썸머리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BM으로 불리는 교모세포종은 악성 4등급 종양의 일종으로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사망률이 높고 생존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GBM은 뇌에 생성되는 종양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뇌에 생성되는 종양이라는 것은 뇌의 실제 조직과 종양 조직이 육안상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현재 GBM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수술과 아주반트 테라피로서의 활용되는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광역동 치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직접적인 수술 후 보조요법들을 활용하여 진행되어집니다. 이러한 보조요법들은 교모세포종의 불규칙한 종양 경계면과 마진 파지티브 셀 때문에 수술만으로는 완전하게 종양 조직을 근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요법들 중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과 같은 경우는 종양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 파괴하여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광역동 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포토다이나믹 테라피라고 불리는 광역동 치료는 특정 파장의 빛으로 감각제인 포토센시타이저를 조사하여 활성산소종 생성을 유도하여 종양 치료를 위한 보조 치료요법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PDT의 기본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빛에 의해서 PS인 포토센시타이저 내부의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된 뒤 해당 전자가 릴렉세이션 되는 과정 중에 인터시스템 크로싱을 거쳐서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이동하고 그 다음 이러한 과정 중에 ROS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OS가 방출되면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종양 치료를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PDT 치료의 효율성은 ROS 생성을 촉진하는 PS 자체의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이동한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들뜬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인터시스템 크로싱 프로세스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시스템 크로싱 과정은 분자의 크기와 포함된 발색단의 수를 포함하여 분자의 복잡성에 따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많은 분자 구조의 중합은 동일한 분자 구조의 작은 분자에 비해 인터시스템 크로싱 공정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빛을 흡수하는 방향적 화합물, 특히 non-pi bond conjugated 백번을 중합함으로써 포토센시타이저의 S1과 T1 사이의 에너지 갭을 줄임으로써 관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레셔널레에 기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시스템 크로싱 공정을 개선하여 우수한 PDT 효능을 보이는 고분자 아미노 단일 벤젠 나노 응집체 파나라고 통칭할 수 있는 물질인 차세대 포토센시타이저를 개발하였습니다. 파나는 손쉬운 합성 하나는 손쉬운 합성 방법과 그리고 높은 확장성, 그리고 밝은 적색 방출, 높은 물리학적 안정성, 그리고 높은 생물학적 안전성 및 높은 PDT 효능과 같은 실용적인 응용 분야에 대한 수많은 유리한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실험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어, 하나의 기존 물질인 PA 폴리머 자체의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파나는 실질적으로 소니케이션에 의해서 나노 파티클화 되어 있는 물질을 파나로 통칭하였고, 소니케이션 이전의 물질을 PA로 통칭하였습니다. B와 C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파나의 크기와 제타 포텐셜을 확인하였으며, 크기는 약 400나노미터대에서 나오고 제타 포텐셜은 3mV 또는 4mV 정도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템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이렇게 DLS 상에서 확인했던 400나노미터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템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자체에서 분자를 EDS로 추정한 결과 카본과 나이트로젠, 옥시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틴달 이펙트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PA의 소니케이션을 했던 파나의 물질이 나노파티클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FTIR을 통해서 파나의 실질적인 작용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PC 결과를 통해서 모레큘러 웨이트이 약 3881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TGA 측정을 통함으로써 이제 PA 폴리머 자체가 모노머인 DCD 모노머로 저희가 합성했던 DCD 차 대비해서 열의 안정성을 더 높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 뒤 이제 포토센시타이저로서의 파나의 광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A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나는 514에서 맥시멈 익사이테이션 픽을 보여주었으며 604나노미터에서 맥시멈 에미션 픽을 보여주었습니다. B와 C에서는 파나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는데 B에서 확인한 것은 포토 스테빌리티로서 그 모노머 물질인 DCD 차 대비 파나가 더욱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H 변화에서도 판단은 pH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반응성을 보여주었으며 pH에 매우 높게 안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했던 DEF는 하나 자체의 ROS, ROS 방출 효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D와 E에서는 ROS 프로브로서 활용되는 910 다이페닐 안트라센을 이용하여 405 나노미터 레이저와 530 나노미터 레이저를 조사하였을 때 ROS 방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405 나노미터와 530 나노미터 모두에서 하나는 높은 ROS 형성률을 보여주었고 추가적으로 EPR 어세이를 진행하여서 하나 자체에서 어떠한 ROS 종류 중에서도 어떠한 ROS들이 방출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템프를 통해서 확인했던 파나의 ROS는 싱글레드 옥시젠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레이저를 처리하기 전 대비해서 높은 EPR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MPO에서는 싱글레드 옥시젠을 템프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게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방출되는 것을 DMPO의 이 시그널 픽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확인한 파나의 포토센시타이저로서의 효능을 바탕으로 이러한 효능이 셀룰러 레벨에서도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파나의 세포 독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파나는 다른 세포 대비 U87MG에서만 특이적으로 높은 독성을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효능은 빛을 조사한 빨간 색깔로 보시는 이 부분이 빛을 조사한 부분인데 빛을 조사하였을 때 더욱더 뚜렷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687MG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뇌로 실질적으로 약물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비트로 상에서의 BBB 모델을 만들어서 BBB 투과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서 하나는 빠른 시간부터 높은 BBB 투과 효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나를 벌써 토핑 687MG 제노그래프트 동물 모델에서도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U87MG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에서의 세포 투과 효능을 확인하였을 때 하나는 다양한 세포들에서 유사한 투과 효능을 보여주었으며 시간 대비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약물들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U87MG 셀 라인에서만의 다양한 모든 세포들의 하나가 잘 흡수됨에도 불구하고 U87MG에서의 높은 세포 사멸 효능을 유도함으로써 U87MG의 특이적인 독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계산을 통해 이러한 인터시스템 크로싱 효능이 계산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모노머인 DCD차, 다이머, 트라이머를 기준으로 각자 계산을 진행하였으며 이제 각각의 분자 구조를 통해서 에너지 계산을 확인하였을 때 싱글 벤젠 구조의 수에 맞춰서 다이머와 트라이머는 각각 2개, 3개의 Degenerate Frontier Molecular Orbital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이머와 트리머로 갈수록 호모 에너지 수준에서는 약간의 에너지 분할만 있었고, 루머에서만 호모에서만 약간의 에너지 분할이 있었으며, 루머에서는 거의 에너지 분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이머와 트라이머로 갈수록 추가적인 IS 인터시스템 크로싱 채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싱글렛 스테이트에서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더 많은 인터시스템 크로싱 채널을 제공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인터시스템 크로싱 레이트 컨스탄트를 계산하였을 때 모노머 대비 트라이머로 갈수록 K 인터시스템 크로싱 밸류가 약 10의 5승배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기존 레저널 레인 non-pipeond conjugated 백본을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인터시스템 크로싱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더 높은 ROS 효과적인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 모델에서의 파나의 PDT 효능을 확인하기 앞서 인비버에서의 독성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파나를 7일 동안 반복 투여함으로써 호모라이시스의 바디 웨이트 그리고 올간 웨이트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독성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DEF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플린에서의 다양한 면역 세포의 유세포 분석에서 또한 어떠한 독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한 간과 신장에서의 H&E 스테이닝에서도 독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각의 ALT 수준과 AST 레벨, BUN 레벨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얼소토핑 U87MG 제노그래프트 모델에서 파나의 포토센시타이저로서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적으로 루시퍼레이즈 U87 마우스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만들어서 얼소토픽한 U87MG 제노그래프트 모델을 만들었고, 일주일 단위로 루미네센스를 확인함으로써 뇌종양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차가 됐을 때 이러한 그 뇌종양이 자리 잡았다고 가정하였고, 이후 약물 치료를 2일 간격으로 진행하였으며 6일째까지 진행한 뒤 7일차에 다시 흑광과 그 루미네센스와 플로레센스를 확인하였고 이후 실험은 종료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일 차에는 뇌종양이 자라고 있는 상태였고 14일 차에는 각 마우스 머리에서 이제 뇌종양이 뚜렷하게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4일 차 이후에 파나를 파나와 레이저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6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뇌종양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루미네센스로 추적한 결과입니다. 해당 추적 결과를 보셨을 때 파나와 레이저를 병령 처리한 그룹에서만 뚜렷하게 뇌종양 사이즈가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21일 이후에 이러한 튜머의 리그로스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일주일간 다시 임의로 방치해두었고 해당 뇌종양이 다시금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21일 차에 일부 마우스들만 세크리파이스를 진행하여 브레인, 하트, 렁, 스플린, 리버, 키드니를 각각 적출하여 형광 추적을 진행하였습니다. 파나를 처리한 그룹에서 모두 형광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브레인에서 약물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형광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험 진행되는 도중 바디웨이트가 서바이벌 레이스를 확인하였을 때 파나는 바디웨이트도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바이벌 레이트도 약 2주 정도 더 지연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드려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non-pipe-bond conjugated backbone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통하여 더 효율적인 인터시스템 크로싱 프로세스를 촉진함으로써 ROS의 효과적인 생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레셔널리를 바탕으로 아미노 싱글 벤젠이 반복되는 파나를 생성하였습니다. 해당 레셔널레를 다양한 인비트로 실험과 계산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또한 해당 물질을 실제 올소토픽 글리오블라스토마 제노그래프트 마우스 모델에 처리함으로써 PDT 효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실 멤버들이고요. 많은 실험에 도움을 주신 실험실 멤버들과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